네, 안녕하세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어떻게 시장을 혁신하는가를 발표하게 된 하프스 대표 장재용입니다. 자,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 좋아하시나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러분들 대부분이 영화를 좋아하시고 가끔씩 영화관에 가서 관람을 하시는 걸 즐겨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들 좀 재밌게 해드릴 아이디어를 하나 갖고 있는데 여기서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하루에 한 편씩 그리고 한 달 동안 31편을 매일매일 원하는 영화관에서 원하는 시간대에 볼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10,000원에 판다면 혹시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본인을 위해서나 친구를 위해서 구매하실 의향이 있다 이런 분들은 잠깐 손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네, 굉장히 많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한 편씩 한 달에 31편 그리고 매일 어떤 영화관에서 가서든 영화를 볼 수 있는 자유이용권을 소비자에게 10,000원에 파는 회사를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저에게 1,000,000원 이상씩 투자하시고 싶으시다. 이런 분들은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너무 없네요. 굉장히 섭섭하네요. 네, 농담이고요. 사실 섭섭하진 않습니다. 이러는 게 정말 당연하기 때문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들어오는 돈은 적은데 나가는 돈은 많을 테니 이게 비즈니스가 될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실 겁니다. 여러분들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아이디어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 아이디어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 가장 핫한 스타트업의 실제 사례입니다. 무비패스라는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편씩 한 달 내내 31편을 원하는 영화관에 가서 원하는 시간대에 관람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단돈 10,000원 수준에 그칩니다. 심지어 1년 결제를 하면 한 달에 7,000원대입니다. 그렇다면 무비패스 어떻게 이용하면 될까요? 네, 절차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비패스에 멤버십 신청을 하면 체크카드가 일주일 내외로 집으로 배송이 되고요. 전용 앱을 통해서 영화를 예매를 합니다. 그럼 무비패스에서 여러분들 대신 영화관의 시간에 맞춰서 결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비패스와 영화관 사이에 계약이 없습니다. 즉 자기네들 돈으로 결제를 해준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영화를 2편 보게 되면 무비패스는 바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비즈니스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가능할까요? 정답은 바로 데이터베이스와 시장 지배력에 있습니다. 자, 무비패스를 통해서 소비자가 영화를 볼 때 소비자들은 기본적으로 남자인지 여자인지 몇 살인지 이런 기본적인 개인정보들을 갖고 있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지역에서 어떤 시간대에 주로 영화를 보는지 이런 기록들도 남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영화 데이터베이스, 감독이 누구고 제작사가 누구이며 주연과 조연, 그리고 장르는 무엇인지 이런 데이터베이스들도 함께 무비패스는 저장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보들을 교차로 검증을 하면서 수집을 하면 결론적으로는 맞춤형 광고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며 수익화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무비패스는 실제로 이것을 수익화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작년 8월 제가 무비패스를 처음 알았을 때 가입자가 불과 2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200만 명이 조금 넘고요. 연말까지 500만 명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무비패스에 500만 명의 사용자들이 영화를 결제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실제 미국 전역에서 영화 티켓 파워의 20%에 해당되는 금액들이 무비패스를 통해 지출이 되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어떤 영화를 볼지를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서 공급자들, 즉 영화 제작사, 배급사, 영화관, 그리고 영화 마케팅, 그리고 영화 홍보회사까지 굉장히 강력한 시장 지배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굉장히 다양한 수익 모델을 추구해 볼 수 있겠죠. 네, 저는 앞서 소개해드린 것과 같이 명품을 반값에 판매하는 일을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제가 직접 판매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글로벌 이커머스 1,000개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을 맡고 있는 빅데이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빅데이터를 관장한다고 하면 어떤 시장 가치를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딱히 생각나시는 게 없을 겁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1,000여 개 이커머스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수집을 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패션 제품들 약 유명한 거 27,000개 정도가 되는데 키워드 한 번만 검색하면 그 모든 이커머스에서 세일하고 있는 모든 제품들을 한 번에 찾아줍니다.
나름 저도 혁신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랑을 하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한국에서 직구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사용자들이 미국에서 발생하고 사용자가 점점 쌓여가더라고요. 그래서 얼떨결에 뉴욕으로 날아가 법인을 설립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서울과 뉴욕을 오가며 방금 말씀드린 무비패스와 같이 작은 사무실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시작해서 거대 기업이 되고 시장을 혁신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바로 옆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업들의 공통점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거창하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초기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단순한 아이디어로 시작을 해서 사업화를 거쳐서 소비자들에게 특정한 가치를 주게 됩니다. 에어비앤비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뉴욕에 컨퍼런스가 있을 때 숙소가 없을 때 남의 집을 빌려주고 숙소를 저렴하게 이용해 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줬었고,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돈을 내지 않고 음악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초기 기업들은 이렇게 소비자들에게 가치를 제공하면서 사용자들을 모으고 서비스를 확장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초기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시는 자본력, 기술력, 인력, 네트워크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닙니다.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년 정도 전에 친한 대표님이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중국의 AI 스타트업들 모이는 장소의 컨퍼런스에 연사로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현지에서 3년 전이니까 사실 그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막 대중적으로 퍼지기 시작할 때죠. 그때 중국의 한 기업에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같은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시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회자가 질문을 하면 잠시 후에 화면에 텍스트로 그 답을 인공지능이 찾아서 보여주는 겁니다. 3년 전이면 굉장히 좀 빠르죠. 그래서 너무나 신기하게 그거를 보고 어려운 질문을 해도 잘 대답을 하길래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할까 생각을 하다가 본인도 연사니까 모든 컨퍼런스가 끝나고 뒤에 가서 다시 물어본 겁니다. 대표님 지금 정말 죄송한데 어떤 기술력을 혹시 활용을 하셨는지 라고 묻자 중국인 CEO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실 이건 비밀인데 AI인 척하고 중국인 상담원 70여 명이 타이핑을 하고 있어요. 알파고를 만든 척하고 다산 콜센터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AI를 만들진 않았지만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답해주는, 그러니까 이른바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제공하는 일을 이 기업은 하고 있던 겁니다. 만약에 완벽한 대답을 알려주는 AI 기술을 기다렸더라면 소비자들은 그 시간 그것이 시장에 나오고 서비스가 될 때까지 이런 궁금증을 참고 본인이 검색해야 되는 수고로움을 겪었겠죠. 중요한 점은 이렇게 시장에 가치를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던져주는 일입니다. 사업 모델이건 비즈니스 모델 이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엔 초기 기업들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발로 뛰면서 해결을 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특징은 사용자들을 계속해서 확대하는 일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의 트렌드는 확실히 성장할 것 같은 기업에 큰 혁신 투자를 하는 것이 트렌드입니다. 예전에 리스크를 보고 투자했다면 요즘에는 큰 금액을 투자해서 시장 지배자들이 대응을 하는 것을 늦추고 반대로 후발주자들이 빠르게 따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거대한 자본을 여러 차례 투여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큰 투자를 3번, 4번 반복을 하며 사용자를 모으게 되면 어느덧 아이디어로 시작한 사업은 시장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대명사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평소에 쓰시는 말투인 카톡해라든지 카카오 택시 타고 집에 가, 우버 타 이런 말들이 모두 성공한 사례겠죠. 이렇게 시장의 새 기준이 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삶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에는 사업 초기에 어떻게 가치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가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치를 어떻게 제공하는가를 떠나서 이 일련의 과정들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봤을 때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러한 시대적인 변화, 이런 변화, 가치를 주는 기업들이 성장하고 시장의 흐름을 바꾸는 이런 변화에서 어떠한 행동과 변화를 가져야 될까요? 굉장히 단순한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만약에 시장에 특정한 가치를 일정하게 계속 주는 기업이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합류해 볼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됩니다. 투자라고 하면 굉장히 거창할 것 같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창업 기업들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크게는 1억 정도 규모에서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3천만 원짜리 기업이 설립됐다라고 가정을 할 때는 300만 원으로도 충분히 10%에 해당되는 지분을 획득하실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실제로 초기에는 가치가 그렇게 산정이 되니 여러분들 주변에 창업을 하실 좋은 친구들이 있다면 투자를 하는 것도 꽤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나한테 그런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창업을 하시는 것도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겠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당부드려야 될 점은 창업을 할 때 혁신적이고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들만이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내는가? 이것은 아닙니다. 의외로 고루하고 지루하고 예전에 들어봤고 비즈니스 모델이 엉망이고 비논리적이고 이랬던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지금 시장을 혁신하고 굉장히 큰 비즈니스 성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에어비앤비 사례만 하더라도 처음에 초기 자본금 중에 2억을 구하지 못해서 쩔쩔맸던 사례들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리고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겠냐라고 물었을 때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신랄하게 정말 혹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으로 가치를 주는 일들, 발로 뛰고 가짜로 시스템을 만들고 직접 전화를 하면서도 소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가치를 주는 일들에 집중을 했고 결국 업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께서 내가 사회적으로 지속적으로 누군가에게 가치를 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순간이 혹시나 생기신다면 노트에 적고 기술력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어떻게든 그걸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재현을 하실 수 있을지를 한 번 정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시작과 아이디어, 고민이 어쩌면 시장을 혁신하는 굉장히 좋은 시발점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